남북의 이산가족들은 2박 3일간의 꿈같은 상봉을 마무리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여동생 가족을 만나고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돌아온 한 원로 목회자 부자를 만나봤습니다. 교육부가 학내 갈등의 책임을 물어 총신대 재단이사 전원을 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하던 김영우 총장의 퇴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보수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통해 보수교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을 제기해 시멘트 안전 기준을 이끌어내는 등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보다 환경운동가로 더 많이 알려진 최병석 목사를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박 3일간의 꿈같은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북에 두고 온 여동생의 가족을 만난 한 원로 목회자가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운 이산가족을 상봉하고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돌아온 최동규 목사 부자를 오요셉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이천 대포리교회 최동규 원로 목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죽기 전 한 가지 소원을 이루게 됐다며 아직도 상기된 표정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에 두고 온 여동생이 늘 그리웠는데 금강산에서 이뤄진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여동생의 자녀들, 즉 조카들을 만나고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20년 전에 이미 숨졌다는 사실은 못내 슬펐지만 최 원로 목사는 그래도 조카를 만난 것으로 큰 위안이 됐습니다. 최 원로 목사는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처음 북쪽의 조카들을 만났을 때 어렴풋이나마 여동생의 인상이 살아난 듯 보여 한순간에 가족임을 알아봤다고 말합니다. 얼굴이 좀 특별하게 생기고 특별하게 생기면서도 또 가족들과 혈육들과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빨리 알아보죠. 거기는 뭐 알아보는 데는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최 원로 목사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 땅을 산책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4차례에 걸친 단체 상봉과 개별 상봉을 통해 조카로부터 여동생의 얘기를 전해들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동안 그 고향을 갈 때 무슨 물이 흐르고 내가 어렸을 때의 그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게 된 거 감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 아들 최정원 목사는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이 너무 아쉽다며 상시적인 상봉이 이뤄지도록 남북한이 하루속히 통일되길 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많이 표현을 잘 하시지 않는 편인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하루속히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중간적인 단계를 그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만 같던 2박 3일간의 이산가족 상봉 여정. 기념사진을 함께 찍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헤어진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다시 원로 목회자의 얼굴에 드리운 듯합니다. 속초에서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학내 갈등의 책임을 물어 총신대 재단 이사 전원을 해임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를 열고 임시이사 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총신대 학내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현직 재단이사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 교육부가 재단이사 15명 전원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와 김영우, 안명환 전임 이사장 2명에 대해서도 임원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학내 사태의 원인이 된 불법 정관 개정과 인사권 남용, 배임 등 김영우 총장 측의 전횡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용우 총장과 재단이사 전원 퇴진을 주장했던 학생들은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또 교육부에서도 내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므로 최종적으로 이 불법을 행하는 총장과 재단 이사들을 내몰아줄 걸로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총신대학교가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는 오는 27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과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임된 재단이사 15명을 대체할 임시이사 선임에 나서고 김용우 현 총장의 해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분위는 임시이사 선임을 위해 우선적으로 2배수인 30명의 이사 후보를 내정한 뒤 15명으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임 결정된 재단 이사들에게는 23일 개별적으로 교육부 결정문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거주자 등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주요 글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보수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수교계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승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와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삽입했습니다. 즉, 시설 종사자나 이용자들에게 종교 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 측은 종교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제하고 더 나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종교 강요가 생각보다 심각한 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월 10회 이상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고 과장급 이상은 11조를 내게 하며 매일 오전 회의 전 큐티 등의 종교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은 교회나 절의 재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면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법인이 운영한다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준이 아니라 이제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유무형의 이제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보수교계는 한국교회의 탄압수단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교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교회 언론에는 즉각 논평을 내고 굳이 기독교 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매우 고약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가 기독교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또는 불교다 천주교다 그걸 알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에게 불편하고 그러면 그런 대로 이렇게 또 옮겨가실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종교별 사회복지 법인 현황을 보면 전체 507개 복지법인 가운데 기독교가 251개로 절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강요 등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진정성 역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지만 환경운동가로 더 많이 알려진 최병성 목사를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최 목사는 4대강 논란과 관련해선 다리로 함께 사용하는 보는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보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강조합니다. 박성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로서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좀 더 저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싶어서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겠다 싶어서 강원도 영월 산속에 들어갔던 건데
어느 날 몇 해가 지나서 제가 살고 있는 앞에 강가에 영월군수가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강을 지키고자 시작했던 게 제 환경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첫걸음이 그렇게 되셨군요. 네. 목사님께서 한동안 일명제 쓰레기 시멘트 문제, 시멘트 안에 이제 많은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정부와 업계에 이제 개선을 요구했는데 어디 그 후로 좀 개선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우리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돌로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석회석이란 돌 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그러니까 대한민국 많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시멘트 공장으로 가서 그게 석회석과 함께 모아 태워서 만든 게 시멘트다. 그러다 보니까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너무 많았던 거죠.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쓰레기 사용 기준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시멘트의 안전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다. 좀 더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하셨는데 하필이면 집 근처에 또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를 세우는 건축 문제를 또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법정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용인으로 이사 갔거든요. 네. 산이 있는 곳. 그런데 바로 그 초등학교, 그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앞산을 깎고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가 들어온다라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도 거짓이고 그다음에 인허가 서류에 전부 거짓이 많았죠. 근데 그걸 문제 제기했더니 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검사가 지난 5월에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다행히 판사님이 무죄를 선고했고요. 예, 그 업체가 저에게 4억 2,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래서 지난달에 판사님이 이제 기각을 시켰죠. 근데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행정소송. 요 8월 29일 다음 주에 그 마지막 최종 변론이 있고 9월달에 선고가 있는데 이게 끝나야 모든 게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용인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만든 용인시 난개발 조사 특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숲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난개발을 막고 어떻게 하면 숲을 보존하고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가 그런 대안들을 조례들을 개선해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특별히 이제 111년 만에 폭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이제 환경 파괴에서 비롯됐을 텐데 이걸 뭐 단순하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만 치부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태양이 작년보다 올해 더 뜨거워진 게 아니잖아요. 태양의 온도는 똑같은데 근데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굉장히 달랐다. 그것은 바로 태양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그다음에 에너지의 문제들, 그다음에 육식의 문제들, 그래서 가축에 나오는 메탄가스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복합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경고 수준을 넘어서 현실이 되었다. 계속 나오는 것들 그렇죠? 이것이 일상화될 거다라는 가장 두려운 건데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또 4대강 반대 운동도 많이 하셨고 이 4대강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보를 철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문만 개방해서 물을 흐르게 하면 되는 건지 좀 답변을 주시죠. 4대강 사업의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이 있거든요. 강물을 흐르게 하면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먼저 수문을 열고 강을 살리게 한 다음에 이 보를 철거할 거냐 말 거냐는 위에 다리로 사용하고 있는 보는 유지할 수 있지만 전혀 쓸모없는 보들은 철거하는 게 그냥 두면 더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강을 더 훼손시키고 하니까 그건 차후의 문제다. 예, 우선 강을 수문을 열어서 흐르게 하자. 그러면 강은 스스로 살아난다. 예,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한국교회 사회적 책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참 아름답다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음하는 환경에 아파하는 현장에 가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별 교계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요즘 많은 분들이 영성을 채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감리교 동부연회 연합회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에서 예술을 바라보자를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부여 지역 192개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병원 개원을 앞둔 계명대 동산의료원 임직원들은 수양회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호남 신안동지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홍성원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예수를 바라보자를 주제로 제34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감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무너진 감리교를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여군 기독교연합회가 2018 부여군 기독교연합회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성회에는 192개 교회가 참여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받고 다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92개 교회가 다 부흥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로 개원 119주년을 맞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전 교직원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양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새 병원 개원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대할 것을 재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립자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더 신앙을 깊게 하기 위해서 교직원 수양회를 1년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호남신안동지회가 제48회 정기총회 겸 제25회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목사와 장로인 우리들이 먼저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본을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홍성원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제19호 태풍의 쏠릭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